부동산 투자자이자 세무사 일을 하고 있는 스마트 세무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이제 30대 초반에 서울 영등포에 있는 이제 아파트를 첫 매수를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게 되셨는데 뭐 지금은 이제 자산을 굉장히 많이 일구셨잖아요. 뭐 강남에 건물도 갖고 계시고 그게 벌써 15년? 그 투자 여정에서 내가 결정적으로 자산이 크게 점프를 한 것 같다. 그가 언제였던 것 같으세요? 저는 한 3단계 정도인 것 같아요. 2016년도쯤 서울의 아파트를 한 채 한 채 더 모아가다 보면 이게 돈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했던 곳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2018년, 9년 때쯤에는 약간 공격적으로 지방의 아파트 투자라는 것들을 이제 해보기 시작을 했던 거죠. 몇 채를 사고 몇 채를 팔았다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와중에 경험을 쌓으니까 투자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정말 즐겁구나라는 거를 더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이제 2019년도부터 규제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. 2020년도 7월 달부터 뭐 문재인 정권 시절 때부터 주택을 종부세로 워낙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는 시장이 못 버틸 것 같다는 느낌이 꼬마 빌딩으로 좀 갈아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. 부동산 투자한다는 게 결국에는 땅에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조금 상급지에 있는 서울의 강남 부동산을 사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옮겼던 게 저희 세 번째 시기 2020년도 그때 이제 강남의 꼬마 빌딩을 제가 직접 신축을 해보려고 무슨 깡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. 그런데 허물어져가는 단독주택을 사서 물론 이제 어떤 세테크를 할 수 있는 테크닉이 들어가서 그걸 멸실하고 지하 2층까지 파면서 지상 5층까지 신축을 해봤던 게 그걸 하고 나니까 어느새 뭐 퀀텀 점프를 3단계 정도 하게 된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박근혜 정부 초반에 한 거, 그 다음에 18, 19년도 문재인 정부 규제 이제 한창일 때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이니까요. 맞아요. 그리고 20년도 코로나 때 건물로 넘어오신 거. 기가 막힌 다. 왜냐면 조금만 늦었어도 사실 되게 그 다주택자들 역전세로 고생한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렇게 이제 세 번의 퀀텀 점프가 있으셨는데 2012년도 때 딱 정부가 발표를 하는 거죠. 서울에 집 사면 취득세 면제, 양도세 면제라는 기사를 보고 세무사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되겠다라는 큰 결심을 하게 됐죠. 그러면서 이제 서울의 부동산 투자 전체적인 물량 흐름을 조금 더 정교하게 공부하게 되고 그때 주말마다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이론을 더 체계적으로 배우기 시작을 했던 거죠. 그때 나이가 제가 32이었던 것 같습니다. 30대 초반에 이제 서울 아파트를 사신 거예요. 매매가 기억나세요?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한 3억 7, 8천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저한테 파는 사람은 2천만 원 손해보고 팔았어요. 그분은 4억에 사셨어요. 제일 바닥일 때였어요, 그죠? 맞아요. 사실 그게 바닥인지 아닌지에 대한 감은 없었지만 저는 시뮬레이션으로 2000년도 후반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해봤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 이 정도면은 사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 플러스 이거는 사도 손해가 전혀 없다라는 대략적인 방향성은 수립이 된 거죠. 그리고 큰 베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? 개인적인 부동산 투자는? 이 투자가 저한테는 게임 같은 것 같아요. PC방 가면 라면을 먹더라도 24시간 게임을 하지만 피곤한 줄 모르는데 이게 저에게는 부동산 투자 같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당장 내가 40대, 50대 때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설정도 있지만 이걸 저는 꾸준하게 하고 싶어요. 흔히 스타크래프트 앞마당에서 미네랄 캐듯이 저는 이 부동산에서 이런 미네랄을 캐고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힘듦도 있고 부침도 있지만 이걸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성취감 같은 게 느껴집니다. 어떤 분들 그래요. 건물주니까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느껴보면 건물주도 똑같이 하루에 밥 3끼 먹습니다. 그러면서 한 끼에 1, 2만 원 정도 되는 건 시원하게 먹고 또 남을 사주기도 해요. 그런데 한 끼에 20만 원 정도 되는 호텔 다이닝 뷔페 같은 거 가보면 내가 과연 20만 원을 냈고 이걸 먹었을 때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을 해요. 평상시 내가 건물 투자를 하면서 일궈놨던 만족감이 주는 혜택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. 단지 돈을 많이 벌어서 맛있는 밥 먹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떤 절차로 부동산 투자를 했더니 얼마를 벌어서 얼마의 세금을 냈고 얼마가 남겼구나라는 경험에서 오는 자신감이 두 번째, 세 번째 프로세스에서도 할 수 있어. 난 해봤으니까. 이게 제 인생에 더 윤택함을 주더라고요. 이걸 저는 70대, 80대에도 하고 싶다. 꾸준하게. 그래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.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쵸, 하나의 게임처럼 재밌잖아요. 재밌습니다. 재밌죠. 매매 사업자 그것도 조그만 거라도 하나 낙찰 받아서 한 바퀴 돌려서 수익 내고 그것도 용돈으로 쓰고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이 부동산 투자 바닥이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말씀해 주셔서 생각나는 게 스타크래프트는 뭐 요즘 진입자는 거의 없지만 근데 부동산은 뭐 초심자들 있잖아요. 이 고인물하고 이 둘의 간극이 엄청 큰 것 같아요. 공감합니다. 다주택자들은 이걸 막아놔서 못하고 최근에 공시가격 이하 풀리긴 했지만
근데 저도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긴 해요. 기존 고인물들은 규제 때문에 못하고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겁이 많이 나잖아요. 근데 뭐 경매 한 번 넘어야 되고 뭐 공매, 뭐 매매 사업자. 근데 이걸 한 번만 좀 넘으면은 확실히 좀 신세계가 기다리고 있긴 한데 그게 좀 아쉽죠. 그럼 25년 이제 하반기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어. 뭐 할까요? 일단 나의 상황을 먼저 냉철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. 내가 과연 돈을 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, 또는 저 한참 투자할 때 유행했던 게 욜로였거든요. 난 괜찮아, 이 정도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갈림길에서 나는 과연 어떤 성향인지를 분석한다면 답은 정해져 있다고 봐요. 나는 조금 더 벌면서 미래를 좀 꿈꾸고 싶어 라고 한다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. 이 투자가 또 여러 가지 나눠지겠죠. 저도 쫄보예요. 저도 뭔가 투자를 하게 되면 불안하잖아요. 이 불안함은 부동산이 가장 적다. 그럼 부동산 안에서 난 이거 한다. 전 지금 경매합니다. 경매. 공매 경매를 왜 하냐라고 물어보면 싸게 사기 위해서, 시세보다. 그래야 시세만큼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을 먹을 수 있는 거죠. 양도 차익을 먹었으면 어쩔 수 없이 세금이 따라 붙는데, 이 세금에 대한 테크닉들이 들어간다면 충분한 세후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. 제일 걱정하시는 게 아마 이럴 것 같아요. 저는 가진 돈이 뭐 3천만 원밖에 없는데 대출 안 나오면 어떻게 하죠? 단언컨대 제가 투자를 코치해줬던 고객들 중에 대출이 안 나와서 잔금을 못 쳤던 분 거의 없습니다. 물론 찾아가는 길이 어려울 뿐이지 내가 낙찰받으면 대출까지는 갈 수는 있다. 그 경험들을 한번 해보면 다음번은 쉬울 것 같아요. 그죠. 또 매매사업자 대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. 그럼 매매사업자 내서 그렇게 한번 단타를 쳐라. 15% 내고. 더 내면 좋죠. 5천만 원 벌어서 15% 낼 거면 1억 벌어서 30% 내는 게 훨씬 더 많은 차익이 나니까. 아파트로.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도, 주택이죠. 결론은 얼마만큼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느냐. 그래서 시세에 팔고 나와야 되는 거죠. 그럼 지역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. 전 대전을 좋아합니다. 대전에서 아파트를 흔히 뭐 10채 이상 사고 팔아봤기 때문에 대전 지역을 좋아하고, 저만의 간단한 식견을 말씀드리면 세종으로 수도가 이전하려고 하잖아요. 그러면 세종이 뜨지 않고요, 전 대전이 뜰 거라고 봅니다. 왜냐? 세종에 공무원들이 가게 되면 그 공무원들도 신혼부부일 때는 세종의 신축 아파트가 좋아서 살지만 나중에 자식이 생기고 나면 교육 때문에 인근에 있는 광역시 큰 데로 옮겨야 되는데 출퇴근이 가능한 광역시는 대전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제 친구들이 자녀가 학원을 갈 때쯤 되면 세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대전에서 출퇴근을 합니다. 차로 20-30분이니까. 대신 내 자녀들은 대전에 있는 학원들을 보낼 수 있는 거죠. 그렇다면 세종에 있는 수요가 대전에도 분명히 파생이 된다라고 보고, 저는 오히려 세종으로 뭔가 이전이 간다면 대전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저희가 뭐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지금처럼 계속 둘이 재밌게 투자해 나가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.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